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은 다행히도 또 전체적으로 초록색의 상승의 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상승의 기운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죠. 그죠? 그냥 하락세가 멈추고 살짝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올라온 것 뿐이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코인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번 장세, 현재 장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기 앞서서 현재 잠깐 살펴보고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4시간 봉 보시게 되면은 4시간 봉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어젯밤에 무섭게 좀 떨어지더니만 어제 버거타임 되면서 조금씩 올라온 거죠. 지금 아닌가? 버거타임이 아니구나. 볼까요? 다시 시간을 16일 밑에 보니까 16일이면은 어젯밤 오후부터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버거타임이 가까워지면서 상승이 좀 나왔고, 버거타임 때는 그렇게 크게 오르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살짝 빠져가지고 87.2K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80.6K예요. 80.6K의 바닥을 찍고 이때도 한번 좀 공포스럽게 떨구더니만 83K를 찍었고, 이번에도 87K를 살짝 깨고 내려와가지고 83K까지는 닿지 않았고 여기 한 85K를 지금 찍은 상황에서 살짝 올라왔다. 그러니까 저점을 이렇게 이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었던 이 직선으로 그었던 이 상승 추세선은 깨졌고 저점을 이으니까 이렇게 돼요. 곡선으로 이렇게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곳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보면은 얼추 맞습니다. 얼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약간 기울어서 가고 있는데 이제 확연한 이제 상승세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커브 요 지금 모양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려면 어디까지 상승을 해야 되느냐,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84점 한 8K 정도, 9K 이러니까 95K, 94K, 95K 정도, 95K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95K를 넘어서면은 확실히 좀 이번에 추세를 깨고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당장 95K는 정말 바라지도 않고, 지금 당장은 얼마도 깨도 되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87.2K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여태까지 계속 못 뚫어가지고 이제는 이 하락 추세선을 92K만 돼도 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92K만 뚫고 이 길었던 하락 추세를 먼저 좀 돌파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92K 뚫고 그 다음에 95K까지 좀 넘어서게 된다면 이제 다시 반등의 기운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는 미 증시는 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이 마찬가지로 얼룩덜룩한데 빨간색이 조금 더 많이 보이죠. 근데 어제 장은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는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 AI 주들이 그래도 초록색이었어요.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빨간색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흐름과는 조금 반대죠. 기존 흐름은 이 중소형주들이 올라왔고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좀 마이너스를 겪었었는데, 어제는 반대였었다. 그래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다우도 마이너스 0.6, S&P 500도 마이너스 0.2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이 이 빅테크들의 그나마 큰 폭은 아니지만 그나마 양수를 좀 보여가지고 지금 상승으로 0.2%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였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힘은 유동성과 매크로인데, 유동성은 잘 아실 테고, 이 매크로를 현재 결정하는 것이 바로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어제 또 그 질문이 있었지만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AI 주들과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힘은 매크로인데, 현재 매크로를 결정짓는 것이, 매크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AI이기 때문에 이 AI를 매우 유심히 지금 관찰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어제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일봉이
지금 아까도 봤지만 마이너스 0.24%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양봉이면서 십자형 캔들, 그리고 아래 꼬리가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는 어제 S&P 500이 장중에는 꽤 하락을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말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마감이긴 하지만 캔들은 양봉, 솔직히 뭐 양봉이라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초록색의 양봉의 십자형 캔들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뭐 이렇게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크게 뭐 지금 하락하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큰 폭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트코인 역시도 큰 하락 없이 그냥 잘 뭐 오르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그냥 제자리를 좀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그럼 오늘 현 시점의 선물 시장은 어떠하느냐 봤을 때 다 파란색이에요. 다 파란색이어가지고 일단은 뭐 그렇게 뭐 불이 붙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크게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다. 마이너스 0.04니까 아주 큰 뭐 그런 건 아니다. 아직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에 대한 그 관심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평상시 같으면은 뭐 잘 체크도 안 했을 이 AI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 AI 버블이 꺼지네 마네 그 얘기 때문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다.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늘입니다.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이제 6시 이후에 나올 거예요. 6시 이후에. 그러니까는 뭐 이제 수요일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론 실적에 반영이 안 되겠죠. 장 마감 후에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뭐 큰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가니까 또 이거에 따라서 선물 시장도 돌아가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론이 주들이 뭐 꺾이지 않는지를 또 보여줄 것이다. 잘 나와야 됩니다. 현재 시점 이 마이크론이 어제는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현재 시점은 또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요일 미증시 또 마감하고 나서 내일 아침 6시 이후에 어떻게 실적 발표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한 회원님, 구독자님, 이동수님, 아까 이동수님께서 그걸 궁금해 하셨어요. 가오시안 채널. 제가 한때 가오시안 채널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가오시안 채널 현재 시점에 어떠하는지, 최근에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현재 혹시 가오시안 채널이 하락으로 변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오시안 채널이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이제 2017년도 상승장 때 이렇게 초록 색깔을 보이다가 이게 바뀌면서 시즌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이때도 초록색을 보이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시즌 종료가 됐었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그 움직임이 어떠하냐, 많이 떨어졌는데 또 변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보시면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이거든요. 여기 주봉상으로 봐야 됩니다. 주봉상으로 가우시안 채널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초록색의 이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그러면 이제 알트들 토털2도 한번 볼게요. 토털2. 요거는 토털2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총. 여전히 지금 초록색이죠. 물론 지금 떨어져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채널이 바뀐 것이 아니다. 여전히 지금 상승 채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토털2, 여기 토털2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가 변한 게 2024년 1월 달에 변하고 나서 현재 여전히 지금 초록색의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털3도 마찬가지예요. 토털3도 지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초록색의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아더스, 지금 아더스가 가장 부진하잖아요. 아더스는 어떠하느냐? 아더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초록색의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상승 채널에 이제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하단까지 내려왔다.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변경됐을 때, 빨간색으로 변경됐을 때가 보시면 이만큼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상승 채널에 딱 하단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도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충분히 바닥권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우시안 채널상 여전히 지금 아더스 시청까지도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별 코인은 보진 않는데, 근데 이동수님이 이더리움하고 XRP도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딨나 이더리움. 먼저 XRP 볼까요? XRP 보면은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작년 미 대선 이후로 초록색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잠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미 대선 당선되면서 큰 상승 나오고 지금까지 여전히 초록색의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 달러 차트거든요. 근데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은 업비트 기준은 이때가 안 변했어요.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현재니까 잘 가고 있다. 초록색의 상승으로 잘 가고 있다. 그럼 이더는 어떠하느냐? 이더가 여기 주봉인데 이더가 이때가 지금 올해 4월이에요. 4월에 이더리움이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 4월 이후로 해가지고 상승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초록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잠깐 빨간색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4월달 바닥 찍고 올라와서 현재는 초록색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저는 개별 코인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코인으로 이 가우시안 채널을 보지 않고 이제 시장 전체적인 걸 보는 거죠. 비트코인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네요.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토털 2, 알트코인, 그 다음에 토털 3 이렇게 또 이제 이더를 제외한 토털 3 그리고 아더스까지 비메이저까지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즌 종료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우시안 채널은 지금 변한 게 없다.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 뭐냐? 이 시장에서 저는 이 시장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뭘 보고선 그런 생각이 또 들었냐면은 요거였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예요. 오늘 나온 기사. 12월 17일 비트와이즈에서 내년 암호화폐 ETP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ETP가 ETF입니다. ET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CC가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손질하면서 2026년 100개가 넘는 암호화폐 ETF가 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년엔 현물형, 인덱스형, 주식 연동형, 스마트 메타 등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 ETP가 100개 이상 출시될 것이다. 과거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두세 개뿐이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환경이다. 앞으로 ETP 시장은 수백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치즈케이크 팩토리처럼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뭐 현물형, 인덱스형, 주식 연동형, 스마트 메타 등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 ETF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암호화폐 ETF가 어떻게 출시가 될지 상상을 해보면 지금처럼 물론 뭐 비트코인 ETF, 솔라나 이더리움, 리플 ETF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뭐냐? 여기 지금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뭐 데이터 랩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 지수를 보면은 이제 업비트 자체적으로 만든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비트 종합 지수라고 해가지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지수화한 겁니다. 지수화. 그러면은 앞으로 뭐 업비트 뭐 이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형태의 ETF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업비트 알트코인 지수, 그러니까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업비트 10, 이제 시가총액 10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트론,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스텔라, 루멘, 아발란체까지 업비트 기준으로는 아발란체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하면은 달라지지만 업비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탑 10 안에 든다. 그러면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ETF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업비트 30이면은 또 당연히 시가총액 30개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전략지수 해가지고 모멘텀 탑5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테마지수, 솔라나 생태계, 수위 생태계, 뭐 비트코인 생태계 해서 관련된 그 코인만 넣어가지고 ETF가 이제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섹터, 이제 인프라로 해서 인프라로 구성된 코인들,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트론 이런 것들 구성해가지고 ETF 만들고 디파이도 이제 앞으로 더 커지겠죠. 디파이 관련 코인도
묶어서 ETF 만들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보시면은 이제 뭐 문화 엔터테인먼트니까 게임 관련된 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엑시 인피니티, 뭐 디센트럴랜드 해가지고 묶고, 밈 따로 묶어서 ETF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년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생각을 해보자. 암호화폐 ETF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 그러면은 ETF가 먼저 생긴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럼 주식 ETF는 미국 주식시장을 얼마나 키웠나? 요걸 한번 봅시다. ETF가 언제 출시됐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93년도에 처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S&P 500의 스파이, 그게 지금 최초의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 2000년, 2010년도, 2020년도, 2024년, 5년 지금을 겪으면서 1000억 달러, 1조 달러, 7조 달러, 지금은 10조에서 11조 달러로 30년 만에 0에서 10조 달러 이상이 됐다. 금융상품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을 이 주식 이 ETF가, 글로벌 ETF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ETF 출시가 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상승을 했느냐? 93년도에는 약 총 시총이 4조에서 5조 달러였는데 2020년도에는 15조 달러, 2010년도에는 17조 달러, 2020년은 35조 달러, 지금 현재는 50조 달러 이상이다. 그러니까 ETF 등장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10배 이상, 시장 자체가 10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ETF가 이 주식시장 성장에 기여한 핵심 이유가 뭐냐? 구조적인 변화, 그러니까 투자 접근성이 폭발을 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지수, 섹터, 국가에 즉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연기금, 기관, 자금의 자동 유입,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 ETF, 암호화폐 ETF도 마찬가지겠죠. 아직까지 이제 이게 활발하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럴 겁니다. 투자 접근성도 마찬가지고, 유동성 증가,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것이 결국엔 그 기초 자산에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선순환 구조로 유동성이 증가한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흡수, 자금 유입이 하락을 완충하는 효과가 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이 뭐 변동성이 앞으로는 뭐 엔비디아보다 더 적을 거다라는 뭐 기사가 어젠가 또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또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또 할 거고, 글로벌 자금의 미국 중심 S&P 500 ETF가 사실상 글로벌 자금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미 증시, 그 중에서 저는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글로벌 자금의 미국 중심화, 그죠? 이게 지금 기준이 되고 있는데,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도 만약에 ETF가 많이 출시가 되고 이제 더 커지게 된다면 글로벌 자금이 몰려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중심을 잡는 것이 비트코인이 될 수 있고, 또 알트 중에서는 또 다른, 뭐 현재는 이더지만 이더가 계속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또 축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하게 되면 ETF는 주식시장의 자본 유입 파이프라인을 만든 금융 인프라다. 그래서 ETF 이전에는 개별 종목의 중심이었다면 ETF가 생기고 나서는 지수 중심 자동 매수 구조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우상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ETF가 이제 생긴다고 하잖아요.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 절차를 밟아 나갈 거라는 겁니다. 수많은 암호화폐 ETF 상장은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더 크게 만들 겁니다. 더욱더. 주식시장이 어떻게 커갔는지를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ETF가 많이 상장될 때 이미 코인 시장은 뜨거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는 뭐 제가 지금 어제도 체크를 했었죠. XRP ETF가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다른 ETF, 뭐 도지라든지 라이트코인이라든지 거기는 자금이 지금 크게 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암호화폐 ETF가 많이 상장될 쯤이면 아마 코인 시장은 뜨거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묶어서 ETF로 만들 겁니다. 만들려고 할 겁니다. 자산 운용사들이. 그렇다면은 ETF가 많이 상장될 쯤이면 코인 시장은 뜨거울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아까 봤지만 내년에 쏟아질 것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뭐 도지라든지 라이트코인 ETF처럼 돈이 안 오면은 당연히 안 만들 겁니다. 근데
돈이 몰릴 거니까 많이 만들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사거든요. 오늘 기사. MZ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암호화폐에 3배 더 투자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기존의 부의 사다리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느끼면서 전통 금융자산보다 암호화폐 등 대체 자산에 3배 이상 더 투자하고 있다. 3배 이상 더 투자하고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미래의 자산 증식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세대 간 자산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이 코인베이스 CEO 암스트롱이죠. 기존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암호화폐와 같은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라고 얘기합니다. MZ세대가 현재 20세부터 40대 중반까지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어린 애들이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아직 얘네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 뭐 돈으로 뭔가를 할 그 시기가 아니고, 현재 MZ세대까지, 그러니까 MZ세대가 이제 넓게 보면 2012년생까지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2012년생까지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자산 증식의 핵심 수단을 암호화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거는 가격도 너무 높고, 또 일단 누군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어디에서 부를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암호화폐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2025년 이제 올해예요. 올해 미국이 트럼프 때문에 처음으로 암호화폐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렇다면 이 코인 시장은 돈을 잃는 시장이고, 그래서 날아가는 시장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도 오프닝 때도 본전만 하면은 그냥 탈출하겠다, 4천원만 되면 탈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시장이 그만한 정도의 시장일까? 좋아, 비트는 잘 가잖아요. 비트는 뭐 다 인정하고, 뭐 비트는 나중에 뭐 100억도 간다고 하고 하니까 비트는 알아서 잘 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알트는 어떠할까? 토털2 이 차트 최고점이 여기가 한계일까? 토털2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토털2 보시면 이 커베넌트에서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못 뚫고 내려왔고,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못 뚫고 내려온 겁니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한계일까? 여기가 영원히 뚫지 못할 그 벽일까요? 당연히 뚫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이 뚫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뚫을 수 있다. 그리고 조만간에 누가 판을 키워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3일 영상에 누가 판을 키워준다고? 12월 3일이니까 요거예요. 알트 전성기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 위원장 폴 애킨스가 암호화폐 기업 혁신 면제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소식, 제가 요거 딱 보고선 이거 됐다 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혁신 면제 제도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 상품만 주구장창 나올까요? 비트코인 관련 상품만? 이 혁신 면제 제도, 이것을 통해서 빛을 보는 것은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그래서 이 혁신 면제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그 서비스, 예상되는 서비스를 제가 챗GPT한테 물어봐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토큰화된 실물자산, RWA,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나올 것이고, 또 빅테크들도 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커스터디, 수탁 해서 뭐 리플사가 지금 뭐 잘하고 있다. 이때도 말씀드렸죠. 또 디파이 쪽, SEC가 우선적으로 디파이 분야는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뭐 원탁 회의도 올해 5월달인가 갖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암호화폐 지수 기반의 뭐 토큰 등 다양한 알트와 결합된 ETF가 출시가 될 것이고, 기업용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그래서 가장 혁신 면제 제도를 통해서 리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를 리플사가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면 뭐 RWA 코인, 은행에 이제 코인을 맡기는 시대도 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알트를 묶은 섹터별 ETF 출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뭐 디파이 코인들, 또 뭐 기업 결제 시스템, 뭐 여러 가지 리플사한테도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언급된 알트들만 가냐? 잘 생각해보자. 저런 애들이, 그러니까 일부라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알트코인의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이고, 또 그때가 되면은 또 다른 뭔가 내러티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돈은 돌고 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 불장은 반드시 옵니다. 알트 불장은 반드시. 다만 더 가냐 덜 가냐의 이제 코인마다의 차이점은 있지만 알트 불장은 반드시 함께 찾아온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이후로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알트 대불장이 영원히 마지막일까?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지금 여기서 4848 해서 벌었다가 잃었다가 그것을 반복을 할래? 아니면은 수량에 집중하고 다음 차례에 알트 대불장을 맞이를 할래?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계속 공포로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이제 시즌 종료 됐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와야지 진짜 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수량에 집중을 하고 다음 차례 알트 대불장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느냐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의미 있는 수량을 만들어 놓고 때를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요 사자성어죠. 사팔 필패, 대관 필승. 사팔하면 필패하고, 대관 큰 그림을 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지고 알트코인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지금 많이 떨어졌을 지금 이 시기에 잠깐 지금 팔고 밑에서 다시 줄 생각해서 도망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 지금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대로 수량을 모아 가야 될지 잘 생각해야 된다. 시장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만들어진 거예요. 뭐 만들어진 건 좀 됐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거는 이제 막 올해 트럼프 덕분에 암호화폐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년에 암호화폐 ETF가 쏟아질 것이다. 쏟아진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금이, 사람들이 이 ETF에 돈을 넣으면 이 ETF에 넣은 돈들이 코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커질까? 반드시 커지겠죠. 그럼 그때 가서 손가락 빨고 있을 거냐? 아니면 지금 떨어졌을 때 열심히 수량에 집중을 할 것이냐? 이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리플 4,000원만 가면은 본전 그냥 딱 본전 맞고 그냥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은 수량을 의미 있게 모아라. 그러니까 남들 다 모으는 수량, 뭐 XRP로 치면 뭐 XRP 10,000개, 물론 XRP 10,000개도 좀 크지만 누구나 모을 수 있는 수량 모아가지고 그냥 상승장 오면은 그냥 일부 수익 본 걸로 만족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남들과 다른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아가지고 확실히 이 인생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할 거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코인 시장이 우리 시대에 지금 열렸다는 것이 굉장한 행운이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대중들은 떨어지는 이 변동성에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고선 리플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